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제시한 삶의 최고 경지다. 현대인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지혜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 만족할 줄 아는데 있다. 지족자부는 도덕경 33장에 나온다.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이고 굳세게 행하는 자가 뜻이 있는 자다. 외적인 풍요로움보다 내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SNS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고 불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마라. 완벽한 연인을 찾으려 하지 마라.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라. 그들이 나에게 주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보라. 친구가 가끔 연락하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동료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 인간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완벽한 이해를 바란다. 가족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상대방의 80%에 만족할 줄 안다면 나머지 20%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부족함마저도 상대방만의 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족자부의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풍요롭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부족하지 않다. 또한 지족자부는 욕심을 조절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오히려 관계가 깨진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한다. 연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요구하면 숨이 막힌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기대.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을 때를 생각해보라. 시기심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직장, 내가 하는 일, 내가 받는 대우에 감사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기쁘게 축하할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거나 더 성공했을 때 질투심이 든다면 그것은 내 친구들과 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친구들과 내 삶에 감사할 줄 안다면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연인 관계에서도 지족자부의 정신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상대방이 주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사랑에 만족하는 것. 이런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다. 부모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자녀에게 완벽한 자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가족이라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 지족자부의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롭고 평온하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발걸음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꾸준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첫걸음을 떼면 해낼 수 있다. 이 말은 도덕경 64장에 나온다. 구층지대 기어루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새싹에서 자라나고 구층 누각도 한 삽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길도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과를 요구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깊은 우정, 진정한 사랑, 실력과 지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깊은 신뢰 관계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작은 배려부터 실천하고, 작은 관심부터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연인 사이의 사랑도 그렇다. 처음에는 작은 호감에서 시작한다. 그 호감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애정이 되고, 애정이 사랑이 된다.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작은 감정들이 쌓인 결과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유대감은 매일매일의 작은 소통에서 만들어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그렇다. 동료들과의 신뢰는 작은 일들을 통해 쌓인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동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신뢰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 큰 변화를 원한다. 한 번에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관계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갈등이 있었던 관계를 회복할 때 더욱 그렇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부터, 안부를 묻는 것부터,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관계가 회복된다. 꾸준함의 힘은 상상보다 크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한두 번 잘한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의 지혜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것이 노자가 제시한 삶의 방식이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도법자연은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다.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 도법자연의 지혜를 적용하면 어떨까?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상대방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도법자연의 정신이 특히 중요하다. 자녀를 부모의 꿈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녀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자녀의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성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도법자연의 교육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그렇다. 동료들을 내 방식대로 일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도록 하는 것. 도법자연의 지혜는 타이밍의 중요성도 가르쳐 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관계에도 때가 있다.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다리는 것. 예를 들어 갈등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 사과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도법자연은 또한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강조한다. 억지로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런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가식적인 사람보다는 솔직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약점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친근하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깊은 관계를 만든다. 도법자연의 정신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런 편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세상에 없지만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 물은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상선약수는 도덕경 8장에 나오는 노자의 핵심 사상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의 성질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을 설명한 것이다. 물의 첫 번째 특성은 겸손함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낮은 곳, 더러운 곳에도 기꺼이 머문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겸손함 때문에 물은 결국 바다가 되어 모든 강을 품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면받는다. 진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생각해보라.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묵묵히 뒷일을 처리하는 사람인가? 보통은 후자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물의 두 번째 특성은 부드러움이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중 하나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치면 흩어져 버린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뚫고 산을 깎는다. 강하고 단단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결국 이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강압적이고 딱딱한 태도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가 더 효과적이다. 자녀를 교육할 때 소리 지르고 강요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이 낫다. 직장에서도 명령조로 지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요청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의 다른 형태다. 물처럼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물의 세 번째 특성은 이타성이다. 물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자신은 더러워지더라도 다른 것들을 정화시킨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고마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되 그것을 은혜라고 내세우지 않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물이 모든 것을 주고도 결국 바다가 되어 가장 큰 존재가 되듯이.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서로 돕는다. 이것은 노자의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명언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있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없음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 둘이 합쳐져야 완전해진다. 유무상생은 도덕경 2장에 나온다.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있음과 없음이 서로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이 서로 비교되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지며 음과 성이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가 난다. 나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이 만나면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급한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에게서 침착함을 배우고 여유로운 사람은 급한 사람에게서 추진력을 배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이 만나서 더 완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은 꼼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고 하자. 처음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된다. 꼼꼼한 사람은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지 않게 해주고, 대충 하는 사람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가르쳐 준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친구가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내향적인 친구는 깊이 있는 사고와 진중함을 제공하고, 외향적인 친구는 활력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석적인 사람과 직감적인 사람이 팀을 이루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꼼꼼한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이 협력하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유무상생의 지혜는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다.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갈등도 다르게 보인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풍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의존적이라면 내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있다. 상대방이 소극적이라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부족함이 나의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유무상생의 정신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모든 만남이 소중해진다.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자연스러운 삶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며 한 걸음씩 꾸준히 자연스럽게 물처럼 겸손하고 부드럽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인간관계가 편안해진다. 억지로 사람들과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된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 성공을 억지로 이루려 하고, 사랑을 억지로 얻으려 하고, 행복을 억지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지혜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말한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라고 한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듯이 인간관계도 그런 자연스러운 순리가 있다. 이런 지혜로 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물처럼 살아보길 바란다. 만족할 줄 알고 꾸준히 노력하며 겸손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